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 임명장에 잉크나 말랐을까요?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지 이제 18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각의 칼퇴근, 또 저녁에는 술판을 벌이며 흥건하게 취해 인사불성 지경인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헌정사상 그 사례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대통령의 탄생이 저희 모두를 경악시키고 있는데요.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 걸까요? 이게 진정 국가 지도자의 모습일까요? 뭐 하나 제대로 된 일다운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매일 어거지 무리수로 강행하는 검찰공화국 만들기를 빼면 말이죠. 이런 그가 추경 처리가 국회 본회의 개최로 무산되자 국회가 이렇게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는 역대급 망언을 남발했는데요.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숨 넘어간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해댔습니다. 그런 자가 매일같이 지각과 칼퇴근, 이어지는 술판,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열을 올립니까? 이거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인 거죠. 누가 당신의 말에 진정성을 느낄까요? 이러고도 지금 어딘가에서 술 한잔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2차 추가 경정 예산, 약칭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며 작심한 듯 쓴소리를 내뱉었는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회 내 논의와 관련해서는 직접적 의사표명을 지향해온 만큼 이번 메시지는 다분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신의 뜻대로 전국이 돌아가지 않으니 바로 불만을 표시한 건데요.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끝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을 몰랐다고 정치권을 성토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국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을 몰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경을 깊이 헤아려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는 건데요.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자신이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만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지난 13일 늦은 밤 술을 마셨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포토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해명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태세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논란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됩니다. 논란을 불식시킬 유일한 방법은 13일 퇴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13일 늦은 밤, 윤 대통령이 만취한 상태로 찍힌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며 큰 파장을 낳았는데요.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지도록 술을 퍼먹었나 하는 놀라움 때문이었습니다. 매 순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그가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을 위하는 척 소상공인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매번 이중 프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니 뭐라든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앞서 여야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추경안에 대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국힘당은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 처리를 목표해왔지만 일반적으로 주말 본회의는 지양되므로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의 마지노선은 6일 지방선거 전날입니다. 그래야 이번 선거를 압승으로 끝낼 테니 말이죠. 수가 너무 보이는 밀어붙이기 추경,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당 성토, 진정성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짓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과드린다.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께 사과드린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윤 위원장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거부당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천 집중유세에 참석하지 못하고 차를 돌렸다.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같은 날 27일 오후 역시 박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자기 정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디서 굴러 들어온 모난돌 하나가 제1야당을 흔들어대고 있는데요. 그가 원하는 건 정확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한 자리, 그걸 원하는 거죠. 미래를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공동유세문을 발표하자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86그룹 퇴진을 요구했던 박 위원장이 어제 사과하면서 수습되는 듯했던 당 내홍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2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전과 오후가 전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던 그가 오후 들어 정반대로 돌변했는데요. 윤 위원장에게 공개 사과한 지 채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그는 이날 오후 6일 지방선거를 불과 닷새 앞두고 윤 위원장과 함께 참석하기로 한 인천 집중유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당 쇄신 과제를 담은 공동 유세문 발표 제안을 윤 위원장이 거절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국민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금일 예정된 인천 집중유세에서 윤 위원장과 함께 공동 유세문을 발표하자고 요청드렸다고 설레발을 쳐댔는데요. 이어 제가 제안한 공동 유세문에는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 등 5대 쇄신 과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흘 전인 지난 24일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고 비난하는 세력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586 용태론과 최강욱 의원 징계를 주장해왔던 내용을 고스란히 쇄신안으로 포장해 이를 집중유세장에서 또다시 거론하겠다는 망동이었는데요. 이를 윤 위원장에게 제안한 거죠. 당연히 윤 위원장은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는데요. 그러자 박 위원장은 차를 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저는 쇄신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고 쇄신안 관철 시도를 이어가겠다며 이와 별도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당의 선거 승리와 당의 쇄신을 위해 끝까지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어디 누가 이기는지 끝장을 보겠다는 심산으로 읽힙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난데없는 사과로 정신을 차렸나 싶었더니 이게 웬 말이냐. 비대위원장으로 혁혁한 공을 세워 당 지지율이 벼랑 끝으로 몰렸는데도 아직도 내부 총질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앞서 연합뉴스는 박 위원장이 윤 위원장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혁신위원장 자리를 자신에게 주고 세대교체를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이용해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 것이라고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더 두고 놔둬야 할까요? 이 정도 되면 퇴출 수순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박 위원장의 눈부신 활약으로 이번 선거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 정리합시다. 제발. 기획단 같은 경우도 이제 꾸릴 때 제가 이분으로 이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같이 이제 그 말이 이제 먹혀서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이런 여성 이슈나 뭐 이제 청년 이슈나 뭐
또 이제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로 추천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요. 얼마만큼의 권력을 제 손에 쥐게 된 건가라는 실감이 막연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은 조금 더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긴 합니다.